이번 영상은 대형 폭로입니다. 지금껏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었던 기상천외한 이야기일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게이머라면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러분, 제 입장을 먼저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게임은 듣고 보고 상상하는 걸 넘어서 삶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유일한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게임이 최고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엥? 진심인가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모범생 같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겁하게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이나 링피트 같은 예외를 갖고 와서 게임을 말하진 않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게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임의 정석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게임은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솔직히 말해볼까요? 게임에서 사람들이 하는 주요 활동은 대부분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돈과 권력을 모으고 강해지고 인기를 끌고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게임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은 대개 지배욕, 소유욕, 성욕, 그리고 폭력성을 표출하는 활동입니다. 심지어 평화를 상징하는 게임조차 이런 요소들을 메인으로 삼죠. 게임에서 욕망을 표출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주장은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트가 말했던 카타르시스와 맞닿아 있는 주장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학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현대심리학을 비롯해서 정신의학, 미디어학, 사회학 등등의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 논쟁들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학계의 정서를 두 줄로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적인 게임은 단기적인 공격성과 인과관계가 있다. 2. 폭력적인 게임은 장기적인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충격이 크시죠? 그럼에도 화면에 띄어진 문장들은 팩트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 상관관계 같은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원인 플러스 결과가 직접 연결된 관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라는 원인과 땅이 젖는 결과가 연결되니 이건 명확히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1번의 문장을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폭력 게임을 하면 단기적으로 공격성이 오르더라는 뜻입니다. 반대로요, 상관은 뭘까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하나를 원인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상관관계라고 말합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2번 문장을 다시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폭력 게임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사람일 가능성도 높더라. 하지만 게임이 원인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게임이 원인인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게임이 공격성을 올린다는 거야? 안 올린다는 거야? 대체 뭔 말인가 싶으시죠?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짧게라도 게임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사실은요, 폭력적 미디어를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찬반으로 갈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앤더슨과 부시맨이 내놓은 메타 분석이 학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문에 인용되고 있고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구원들은 실험 한두 개만 가지고 와서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학술지에 실릴 정도로 인정받은 연구 논문을 수십 편씩 싹싹 긁어 모아서 전부 비벼봤더니 진짜로 그렇더라는 결론을 내린 거였죠. 이는 주요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후속 실험에서도 지속적으로 증명되었고 미국 심리학회, 미국 소아과 학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은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냐고요? 단기적으로는 오케이. 그런데요,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 공격성을 올린다를 증명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2번 문장을 다시 보죠. 사실은 상관관계라는 표현이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2번 문장은 증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선 오히려 원인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원래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폭력 게임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장기 실험은 표본도 많이 못 구하고 변수 통제도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도 안 되는 실험 참가자들이 볼링도 치고 농구도 하고 피자도 먹고 친구랑 놀기도 하고 엄마랑 싸우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가 연관이 있었다고 한들 그게 게임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확신하기 참 어렵다는 말이죠. 심지어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 상관관계에서조차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폭력게임과 장기적인 공격성의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신 연구들을 반영하면요, 2번은 이렇게 표현해야 조금 더 엄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게임 반대파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해요. 왜냐? 장기적 영향력은 애시당초 증명 불가능하다. 결국 인과가 아니라 상관관계. 같은 말은 게임 찬성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게임 반대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사실 2번은요, 게임 찬성파든 반대파든 모두가 애용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1번은 어떻죠? 이러나 저러나 결국 단기 공격성 증가는 학자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이건 게임 찬성파의 연구에서도 확실한 인과로 증명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아무튼 이거 하나는 확실해 보입니다. 게임이 공격성을 줄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구 결과를 중용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피자 치킨은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독국물이라고 여기진 않는다. 폭력 게임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바람직한 이용 습관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는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게임은 인간의 욕망을 해소시킵니다. 게임은 인간의 폭력성을 아주 크게 줄입니다. 저는 앤더슨과 부시민의 연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화면에 보이는 문장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단기적 공격성이라는 마법 주문, 즉 글자가 게임 산업과 콘텐츠 산업은 물론이고 심리학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학술적 결론을 두고 증명된 팩트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논문을 몇 줄로 요약해선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찬찬히 뜯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직접 살펴보시죠. 단기 공격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요, 핫소스 패러다임입니다. 게임을 막 끝낸 실험 참가자들에게 상대에게 핫소스를 얼마나 짤 건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죠. 즉, 상대방에게 더 많은 핫소스를 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방법은 폭력적 키워드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죠. 이 정도면 괜찮은 실험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실험에서 철권 한판, 킹오파 한판 하고 온 사람들이 상대에게 핫소스를 더 많이 뿌리고 폭력적 키워드에도 더 빠르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게임을 플레이하고 난 텀이 길어질수록 이런 공격적 반응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렇기에 이런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대충 맞는 말 같은데요? 그렇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자를 다르게 표현해보죠. 이렇게 말이죠.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등은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가요? 이제 이 문장은 상식으로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폭력 게임을 할 때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등등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게임을 할 때는 물론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야구 배구 탁구를 하고 놀이기구를 타고 발표를 하고 시험 성적을 확인할 때 역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즉,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면 적극성과 행동 지향성이 높아진 상태일 겁니다. 다시 말해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아진 상태일 겁니다. 사실은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게임을 포함한 앞선 예시의 활동들을 할 때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상태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성과 행동 지향성이 높아진 상태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건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차 있다와 완전히 똑같은 예시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게임을 하든 배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공연을 하든 놀이기구를 타든 경쟁 PT를 하든 스포츠든 공부든 일이든 뭘 갖다 붙여도 적극성과 행동 지향성의 유의미한 지표가, 아니 평상시보다 핫소스를 더 많이 짤 겁니다. 이는 이미 게임 논의와 별개로 다른 영역에서 진행된 연구가 많을 뿐더러 애당초 연구의 영역이 아니죠. 상식적이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저는 앞선 연구들을 완전히 틀렸다고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은 단기적 공격성을 올린다 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시도는 체면술과 같습니다. 그래요. 게임과 공격성을 함께 나열해 놨는데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환각에 안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글자의 마법에서 깰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고 구분 짓겠습니다. 단기적인 공격성이란 글자에서 공격은요, 우리가 쓰는 공격적인 사람이라는 글자에서의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정말 조금의 연관도 없습니다. 글자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말년 작가님과 김풍 작가님은 농담처럼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할 게 없으니까 패싸움하고 다녔다. 요즘 애들은 게임으로 해소가 되니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저는요, 해당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게임이 폭력성을 줄인다고 믿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 장기적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게임과 범죄율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게임을 할수록 범죄율이 줄었다는 연구도 종종 보고 되지만요. 이 또한 상관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게임이 범죄율 감소의 직접적 원인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너진톡 입장도 증명 못한다는 거네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던 철학적 명제를 떠올려 봅시다. 칼은 칼로 돌아온다는 말이요. 그래요. 솔직히 사랑은 사랑으로 안 돌아올 때도 있지만요. 칼은 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명제조차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삶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이토록 많은 것이죠. 그러나 증명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뇌피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증명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거 삼아서 칼은 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론을 내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만일 인류가 이전과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면 주기적으로 일어나던 전쟁과 반란, 학살과 분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건 분명 컨텐츠 덕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1등 공신은 단연코 게임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려치기가 너무 과하시네. 물론 저는 게임이 개개인에게 항상 긍정적이다, 게임 중독 같은 건 없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이 게임에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영상의 제목은 농담이나 어그로가 아닙니다. 100% 진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게임을 통해서 전쟁도 학살도 범죄도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모조리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읽고 듣고 상상하는 걸 넘어 뛰어난 몰입감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니체 편을 진지하게 시청하고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직감하셨을 겁니다. 데카당스의 직접적 경험 없이도, 데카당스의 복잡한 충돌 없이도 글자를 깨는 잠재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콘텐츠 그리고 게임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비교적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였던 팍스 로마나 200년이나 상대적 평화를 유지했던 이 시대에 로마는 콜로세움을 지었죠. 폭력적인 검투 경기가 팍스 로마나 시대에 가장 성행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카타르시스를 말해왔으니까요. 실제로 우리 안에는 폭력을 일으킬 만한 폭력성이 존재합니다.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이래, 아니 심지어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이래 인류에게 협동성만큼이나 중요했던 성질이 바로 폭력성입니다. 아니, 폭력성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종, 모든 생물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폭력성을 덜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문명이 발달한 지난 1만 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이후에도 국가 간 전쟁, 내전, 식민지, 노예제도, 학살같이 폭력적인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죠. 21세기에 들어서야 겨우겨우 폭력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인간조차도 폭력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폭력 없이 살 수 있다, 모든 욕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망상만 가능합니다. 인간은요, 항상 이상적인 것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팩트를 직면하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인간의 마음에는 실제로 폭력성이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패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누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냥 아닌 척할 뿐이죠. 그렇다면 충동을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근현대 학문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면 병이 된다는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억눌린 욕구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긋난 형태로 표출되어 삶을 파괴시키죠. 제발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요, 전쟁한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살이 일어난 지도 100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무겁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시체가 쓰레기처럼 쌓이는 비극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문화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충동과 욕망을 건강하게 다듬고 승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던 시절부터 모든 문화에 공표된 최상단의 의무입니다. 예술, 스포츠, 유머, 종교, 철학, 음악 등의 모든 문화는 인간의 원초적 충동을 승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혹시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갑작스레 맞이하는 바람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바람에 환상적 아름다움을 지닌 문화를 얕잡아 보진 않았습니까? 천천히 곱씹어 주십시오. 게임만큼 효율적으로, 인도적으로 억압된 감정과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현대 심리학은요, 폭력적 미디어는 공격성을 해소시킨다고 하는 카타르시스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도리어 이렇게 외칩니다. 폭력적 미디어는 공격성을 해소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제 의견은 반학술적이고 반전문적이고 반심리학적인 잘못된 의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마법사들이 미디어의 폭력성을 증명하면서 이렇게 외쳤으니까요. 카타르시스 이론은 신화다. 그리고 이 한 줄은 지금껏 수많은 진실을 왜곡해왔고 수많은 통찰을 거세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트 본인이 마법사들이 언급한 카타르시스 이론을 긍정할 것 같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트는 오히려 폭력성의 표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라? 반대로 말한 거 아닌가요? 네, 혼란스러우시죠? 프로이트는요, 냅다 폭력성을 표출하는 행동은 되려 습관화와 고착화로 이어지고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폭력적 충동은 반드시 이성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비극처럼 욕망을 미학적이고 덕성 있는 방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죠. 맞습니다. 학계에서 왜곡된 카타르시스 이론과 달리 진짜 카타르시스는 욕망을 표출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표출을 하느냐를 설명한 키워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카타르시스는요, 단순한 폭력 표출이 아니라 심리학의 본질을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충동과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한 줄은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심리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다시 돌아와서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볼 때도 단순히 욕망을 표출하느냐 마느냐, 폭력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선 안 됩니다. 각각의 게임을 두고 욕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통제하느냐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게임은 매체입니다. 표현 방식입니다. 힌두아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는 것처럼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이 붙은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디테일한 예시를 들어보죠.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폭력성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태권도는 어떻습니까? 태권도는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손과 발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글자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태권도가 폭력성을 키우나요? 아니요, 아니죠. 심신 단련과 예절, 자기 통제를 배운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느낌이 다르지만요. 아무튼 폭력성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느낌은 말로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확실히 압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대다수는 태권도를 해보셨을 테니 확실히 아실 거예요. 태권도는 그 자체로 폭력성을 올리지 않습니다. 아니, 태권도는 절대로 폭력성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권도는 폭력성을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승화시킬지를 고민한 체계적인 무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게임 오버워치를 두고 총으로 상대를 죽이는 게임이 맞냐고 묻는다면 네, 오버워치는 FPS 폭력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오버워치가 폭력성을 키우나요? 아니요, 아니죠. 오버워치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만화적인 감성을 가진 전투 게임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영웅들은 각자 독특한 무기를 들고 화려한 스킬을 사용하며 상대의 체력바를 깎죠. 애시당초 오버워치는 살인이 아니라 기지를 점령한다는 목표가 뚜렷하게 강조되는 게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버워치는 총으로 사람 죽이는 오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정돈된 스포츠에 훨씬 가깝죠. 물론 이 느낌은 말로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확실히 압니다. 제 의견은 폭력 게임은 공격성을 해소시킨다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선 안 됩니다. 오해를 줄여야 하니 디테일을 더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게임이 폭력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그와 동시에 게임이 폭력성을 올릴 수도 있다고도 믿습니다. 저는 게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력 또한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감각이 둔해진다고 하는 둔감화와 더불어 모방학습, 관찰학습, 자극 활성화 등등 이미 다양한 심리 용어가 있죠.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개념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극단적 게임 반대파 소수가 마법사라고 해서 폭력 게임을 경계하는 모든 의견이 편향적일 것이라 판단해선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추론을 내려야 합니다. 최소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어릴 때 유학 보내는 것만큼 영어 잘하는 방법 없다 같은 말은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체험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라도 어린 나이에게 성적 접촉을 하는 드라마나 약물 복용을 정당화하는 영화에는 모방학습, 관찰학습, 둔감화를 근거로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체 영향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폭력성을 향한 경계는 지금껏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떤 게임은 분명히 폭력의 승화가 아니라 폭력의 학습을 주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이 그러니까 폭력을 금지하자, 나 너희가 하는 폭력 게임은 안 좋은 게임이다 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폭력 표출만 있어선 안 된다에 가깝죠. 디테일한 예시를 들어봅시다. 제가 극찬했던 게임 언더테일은 어떻습니까? 언더테일은 분명 폭력적인 게임이 확실합니다. 플레이어는 적을 진짜로 죽이면서 폭력성을 표출할 수 있고 폭력 행위에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도 상당하죠. 하지만 게임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언더테일은 대놓고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요, 분명히 언더테일을 하면서 폭력성을 표출하고 쾌락을 얻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끌 때는 분명히 폭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도덕적 성찰도 함께 이뤄내죠. 언더테일은 게임에서 표출된 욕망을 현실 세계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습니다. 그야말로 승화의 정석이죠. 물론 이건 가장 모범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모든 게임이 도덕 선생님의 빙의에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죠. 저는요, 뛰어난 게임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은 플레이어에게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승화의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폭력의 결과를 생생하게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저는 실제 논문에서도 가장 많이 쓰였던 폭력 게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콜 오브 듀티를요. 2017년에 출시된 콜 오브 듀티 월드워2는 명백한 총기 살인 게임입니다. 오버워치와 달리 사람 쏴 죽이는 폭력 게임이 맞습니다. 게임은 시종일관 적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플레이어는 총을 갈기며 살인을 저지르죠. 하지만 플레이어는 폭력 표출만 하진 않습니다. 총성과 폭발은 병사들의 비명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과 고통을 생생하게 체험해야 하죠. 포로 수용소나 민간인 피해 같은 폭력의 참상을 눈으로 직접 마주해야 하고 소중한 동료의 희생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분명히 게임의 완성도와 재미, 그리고 폭력성을 크게 올리죠. 그러나 플레이어는 폭력을 모방하거나 학습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경계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죠. Hello.
You don't look hollow, far from it. I am Soler of Astora, an adherent of the Lord of Sunlight. Now that I am undead, I have come to this great land, the birthplace of Lord Gwyn, to seek my very own son. You find that strange? Well, you should. No need to hide your reaction. I get that look all the time. 유명 게임 다크 소울 역시 명백한 폭력 게임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승화의 요소 또한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해보면 합니다. 다크 소울에서의 폭력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것에 가깝죠. Finally, I have found it. I have. My very own son. I am the son. 플레이어는 폭력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허무함과 무력함을 느낍니다. 게임은 도덕적 윤리를 글자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플레이어는 딥한 세계관, NPC와의 관계, 어려운 전투 난이도 등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경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펙옵스를 통해 도덕적 파국과 죄책감을 직접 경험합니다. 덕분에 전쟁과 폭력의 허무함과 잔인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화렵전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겪고 그를 극복하는 과정까지 직접 경험합니다. 덕분에 편견의 불합리함과 자기 극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발더스 게이트 3를 통해 짧은 선택 하나가 미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직접 경험합니다. 덕분에 단기적 이윤 추구의 결함과 선택의 책임을 깨닫게 되죠. 이런 게임들은요, 게이머에게 뜨겁게 사랑받으며 더 자주 언급되고 더 많이 플레이됩니다. 게이머조차 종종 까먹고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토록 훌륭한 경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My son is shedding. It's dark. So dark.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폭력적이냐가 아니에요. 어떤 게임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러 게임들이 단순히 폭력 게임이란 명칭으로 묶이지만 사실 이 게임 저 게임이 하나의 글자로 똑같이 묶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콜옵은 폭력성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 콜옵의 특정 시리즈는 한 끗 차이로 폭력 학습의 요소가 강할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폭력만 강조하는 게임도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짜고짜 폭력만 반복하게 하고 모방학습, 관찰학습, 둔감화를 촉진하는 게임도 많습니다. 단순 숫자로만 환산하면 세상엔 이런 게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확률적으로도 게임은 질병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건... 뭐라는 거야? 술, 담배도 합법적으로 파는 세상인데. 게임도 기호품으로 존중해줘야지. 잠깐만요, 여러분. 저도 게이머로서 여러분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말려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게임을 사랑한다면 어차피 게임이란 프레임에 넘어가 주지 맙시다.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요. 게임은 새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과 같다는 진실을요. 그러니 감히 누군가가 게임에 대해 함부로 왈가왈부한다면 씹덕처럼 질리도록 설명해 줍시다. 아무것도 없던 도화지 위에 지금껏 게임이 어떻게 그려져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지 어깨를 펴고 자신 있게 설명해 줍시다. 게임의 잠재력이 꽃을 다 피워낼 수 있도록 어차피 게임이란 고리타분한 편견에 당당히 맞섭시다. 그런다고 뭐가 바뀌냐고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아무리 게임이 대단한 것이라고 외쳐도 세상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을 겁니다.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But when I peer at the sun up above, it occurs to me, what if I am seen as a laughingstock? As a blind fool without reason? Well, I suppose they wouldn't be far off. 하지만 부조리한 세상에 휘말려서 우리도 함께 망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로 무언가 바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눈먼 바보처럼 말하려 합니다. 호들갑이라는 시대의 비웃음을 각오하고 어릿광대처럼 말하겠습니다.
게임은 역사에 남을 예술이다. 게임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